그 심박수를 맞추려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인데 걸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내 워치가 고장난 거 아닌가? 시계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초보자가 쉽게 존투러닝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띠것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자꾸 가속이 붙으면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심박수가 높아지면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걸어도 심박수가 바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심박수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목표 심박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폭을 줄이는 겁니다. 발이 이렇게 크게 간다면은 제 추천은 한 반폭만. 사실 이 방법의 본질은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보폭을 최대한 줄이는 거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기준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존 2가 아니라 존 3까지 허용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존을 나누는 조금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220 빼기 나이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180 빼기 나이로 계산을 하시면은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의 존 시스템을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지나치게 느려지다 보면은 달리기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더 느슨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심박을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약간 숨은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면은 심박이 180이더라도 말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이 목구멍에서 보면은 호흡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심장에서 보면 박출량이 모자란지 심장이 쿵쿵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심박의 기준을 목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심박에 대한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워치에서 심박이 초과됐다고 느꼈을 때는요, 분명히 심장이 쿵쿵대고 있었고, 워치에서도 괜찮다는 심박일 때는 거의 걷는 거랑 유사한 정도의 심장의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연예인분이 TV에서 항상 자기 전에 맥주를 한 캔 드시고 자는 분이 있었거든요. 맥주를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 맥주 한 캔 마시면 깊게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맥주를 마셨을 때 더 잠이 얕게 들고 일어났을 때 피로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기분이나 감각이랑 실제 측정해서 보여주는 수치랑은 다를 때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심박을 입이 아니라 가슴에서 느끼는 거더라고요. 너무 젖어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적당히 촉촉해야 되는데 너무 데이터만 파고들어도 안 좋고, 너무 데이터 무시하고 감각적으로만 운동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한 거잖아요. 그 적당한 중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데이터로만 운동하면은 달리는 행위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도 같고요, 데이터를 무시하고 감각으로만 달리다 보면은 왜 과학이 얘기를 하는데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서 다치거나 효과를 못 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게 만드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개드린 방식들을 사용해서 제 몸과 과학에서의 간격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박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걷기를 병행하면서 심박수가 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걷기로 전환하다 보면은 너무 심박수가 널뛸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발폭을 반폭으로 줄이면서 심박수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도 심박수가 잘 잡히지 않을 때는 180 빼기 나이를 적용해서 조금 더 느슨한 기준으로 존투를 맞춰서 운동하기도 하고요. 저도 데이터를 무시하고 감각으로만 달렸던 적도 있었고요, 감각을 무시하고 데이터로만 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계를 바꾼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기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끝이 없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포츠 워치를 써도 심박이 높게 나오면 결국 워치는 부정확하다, 가슴 심박계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에서 의문점을 찾는 것보다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면서 너무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달리기의 즐거움을 잃었던 것도 극복했고요, 너무 감각에만 의존해서 최신 IT 장비들이 저에게 해주는 조언들이 뻘쭘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 젖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는 즐거운 보통의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달리기에도 작지만 소중한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심박수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지방대사가 막 줄어들고 스위치 전환하듯이 바뀌지 않거든요. 중간에 심박이 높은 구간이 있고 낮은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운동에서 적정한 심박을 유지한 유지 비율이 높으면 되는 거고요. 워치에 찍히는 평균 심박수가 그것에 비슷하면 됩니다. 하물며 그거보다 심박수가 좀 높다 하더라도 심박수가 꼭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심박이 튀지 않도록 낮은 심박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면서 달리는 게 존트러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박수 딱딱 맞으면 기분 좋겠지만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굳이 멀쩡한 기계 바꾸려고 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